이거 어디서 많이 닮았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컨셉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공각기동대의 그 로보트. 그리고 이게 동물하고도 좀 닮았는데, 사진으로 말씀드리죠. 그 눈매가, 이건 다이나핏인가? 쌍용이 컨셉 아트를 공개했는데요. 어떤 차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제이백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SUV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로 내놓을 예정인데요. 중형 SUV에 속한다고 합니다. 산타페, 소렌토, QM6 이렇게 경쟁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차가 전기차로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프로젝트 명에 숨겨진 비밀부터 파헤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라는 글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티볼리가 X100, 렉스턴이 Y400으로 나왔다는 거는 차량명마다 X, Y 또는 C도 붙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뒤쪽에 붙는 100은 뭘 의미할까요? X100은 티볼리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소형 SUV로 시장 자체를 개척을 해버렸죠, 완전히. 그때 당시만 해도 QM3라는 차종이 소형 SUV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았었는데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워놨어요. 그 뒤로 코나도 나오고요. 셀토스도 나오고요. 상당히 많은 차종이 나와 있죠. 차량을 완전히 신차로 내놓을 때 X100처럼 그 100이라는 명명법을 쓰는 걸 알 수 있고요. 렉스턴 같은 경우는 Y400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세 번째인데 중간에 Y300이 이제 좀 어그러지면서 Y400이라는 명명으로 렉스턴 풀모델 체인지가 나왔었죠. 코란도 같은 경우는 C300으로 나왔었습니다. 자, 타사는 어떻게 차량 명명법을 할까요? 그거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앞에 있는 D는 각 차량마다 차량의 세그멘트를 나타내고요. 바로 다음에 붙는 뒤에 알파벳은 차량의 형식, 패밀리카인지, SUV인지, 세단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는 세대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그래서 DN8 같은 경우는 D는 중형, N은 세단, 8은 8세대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죠. 자, 차량 명명법은 각설하고 디자인 컨셉 아트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컨셉 아트 어떤가요? 여러분 첫 느낌이 어떤가요? 드디어 쌍용이 일을 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나왔더라면 하는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대중의 관심은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첫 느낌 봤을 때 이거 레인지로버 느낌도 나고 어떻게 보면 랜드로버 디펜더 그런 느낌도 납니다. 전면 헤드램프가 상당히 인상이 남잖아요. 레인지로버 브랜드가 박시한 느낌이 랜드로버 디펜더 느낌도 있습니다. 예전 코란도에서는 찾아오지 못한 그런 느낌인데 좀 차고가 좀 높아 보여요. 코란도는 로우 앤 와이드라는 그때 당시의 트렌드를 통해서 뭔가 차량이 좀 전체적인 비율 스탠스가 차량이 넓고 낮은 느낌이었다면 티볼리를 좀 키워놓은 느낌. 그러면 이쯤 궁금해지는 게 이 예상도가 실물로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디자인이 돼서 나올지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한번 가시죠.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헤드램프입니다. DRL 같은 경우는 레인지로버 에보크 또는 디스커버리 같은 느낌을 주고요. 전면부 그릴은 지프 컴패스, 허무와 같은 느낌도 줘요. 전면부의 그릴과 헤드램프가 차량의 전면 이미지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후드는 좀 느낌이 달라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전면부의 음각과 양각을 많이 썼는데 포드 익스플로러 느낌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렉스턴 스포츠의 안개등을 DRL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컨셉 아트 J100의 안개등이 왠지 렉스턴 스포츠 페이스 리프트에 대한 그런 수평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좀 더 하이테크적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프론트 팬더 같은 경우는 디펜더의 느낌처럼 박시한 느낌, 볼륨감 있는 팬더의 느낌을 주고요. 루프의 디자인은 뭔가 크렘쉘 후드같이 좀 더 감싼 듯한 디펜더 확실히 느낌 나요. A필러와 B필러는 차량의 바디와 루프를 좀 분리하는 듯한 요즘 GV60과 카니발, 셀토스에 나타나는 그런 A필러, B필러를 검정색 하이그로시로 차량 바디하고 달리 가져가면서 차량의 전체적인 길이가 짧고 전고가 높을 때 차량이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C필러는 디스커버리와 익스플로러 느낌이 납니다. 차량을 좀 더 단단하게 뒤쪽 C필러에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후면부는 여러분 느끼시기 어떤가요? 저 약간 이게 디스커버리 느낌이 났습니다. 뒤쪽 트렁크 도어 쪽이 D필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콤비네이션 래프는 익스플로러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처럼 상당히 하이테크적으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면발광을 활용해서 잘 나올 것 같은데 스페어 타이어도 그런 허머 컨셉 아트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실제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컨셉 아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이백에게 바라는 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전기차로 나온다면 가장 핵심이 주행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오닉5 주행거리 어떤가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내놨는데 주행거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고속도로, 요즘은 ePC라고 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 충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전기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너들이 사실 불편한 점이 이 슈퍼차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 인프라를 늘리고는 있지만 이 고속도로처럼 주행 중에 잠깐 빠져서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를 또 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불편한 점들의 시장에 수요를 반영해서 고속도로에 계속 e핏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품성 타겟팅인데요. 분명 이게 픽업 트럭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렉스턴 스포츠의 국내 픽업 시장을 그 다음을 준비하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허머 EV처럼 픽업과 SUV를 동일한 플랫폼 바디에서 파생 차종으로 같이 출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픽업 트럭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부분이고요. 그만큼 렉스턴 스포츠를 찾는 이유는 핵심이 제가 볼 때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고서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뽑고 연비가 좋다면 당연히 가성비 있는 걸로 가겠죠. 지금 포터 전기차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 보조금도 많이 있는데 거의 막 2천만 원 가까이 하지 않나요? 렉스턴 스포츠가 전기차로 나오는 버전, 이번에 제이백이 전기차 픽업으로 나온다면 그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잘 이용해서 시장의 니즈를 타겟팅 한다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디가 모노코크로 나오냐 프레임 바디로 나오냐가 이제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자체의 배터리 강성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보다는 차체重量을 좀 낮추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프레임 바디보다는 모노코크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기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술들이 있죠.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죠. 이 자율주행 기술은 쌍용은 D 컨트롤이라고 해서 한 1.5단계 정도를 쓸 수 있는데요. 차선을 뭐 바꾼다던가 방어 보조 때 스티어링 휠을 직접적으로 틀어준다 하는 정도의 제네시스급의 HA2 정도의 그런 기술을 쓰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D 컨트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GM 같은 경우는 슈퍼크루즈의 자율주행 2.0 정도 수준의 차선도 바꿔주고 뭐 방어 보조도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지도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남북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보안 사항 때문에 슈퍼크루즈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참고로 해주시고요. 쌍용이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면 경쟁 차종과 다른 상품성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의 강점을 잘 살려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옵션을 분석하면서 깜짝 놀란 게 현대기아는 어라운드 뷰 뭐 이런 거 하나 넣으려면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쌍용은 불과 90만원, 100만원만 넣으면 단독으로 어라운드 뷰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거의 커스터마이징급의 수많은 옵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렉스턴 스포츠 옵션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커스터마이징급의 옵션 구성을 한다면 상당히 쌍용의 강점이 될 것 같은데요. 소품종 다량 생산의 현대기아라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소비자의 니즈를 깊숙이 파고드는 이러한 상품성 전략이 마저 떨어진다면 티볼리 때의 흥행처럼 제이백이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이백에 이러한 기대되는 점도 있겠지만 쌍용차를 구매하는 거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뭐가 있을까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의 차를 구매하는 거는 중고차 가격 방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차를 구매했을 때 나중에 AS는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가 이렇게 신차를 계속 내놓는다는 미래 전략 플랜을 계속 어필한다면 분명 쌍용차도 국산 자동차 OEM사의 자존심으로서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